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화이자,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젊은 층에 드물게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할 때의 이점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며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시점을 못 박아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 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대표 조선사들이 잇따른 수주로 2년치 일감을 확보하면서 선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사의 지난달 기준 수주 잔량은 229억 달러로 반년 만에 60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삼성전자에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시장이 대응하기에는 참 어렵지만 지수는 꾸준히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일 만에 코스피가 다시 한번 신고가 기록을 하는데요. 오전장에 3,292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삼성전자 지금 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IT 부품주들의 강세가 훨씬 더 좋고 또 카카오는 오늘 5% 정도 하락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테마주 위주로 오늘도 순환매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아래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39% 상승한 3,28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12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현재 0.23% 빠지고 있습니다. 1,01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2포인트 하락세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개인과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389억 원, 기관이 1,189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1,660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죠. 네, 개인이 홀로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2,638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787억 원, 외국인이 1,810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IT 대표주, 철강주, 온라인 교육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항공주,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IT 대표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T 대표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까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모바일 사업부를 제외하고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거라는 전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 4.13% 상승한 1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 2분기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첫 흑자로 연간 1조 원 영업이익 달성 가능성이 나오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 1.02% 상승한 69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의 강세, SK하이닉스도 1.21%, 삼성 SDS까지 1.35% 올려 세우면서 18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강주 살펴보시죠. 네, 철강주 오늘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철강주가 돌아온 걸까요? 세아베스트 국내외 특수강 전방 사업 수요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특수강 판매량이 증가해 실적이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보이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트이 현재 7.25% 상승한 33,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국제강 현재 5.16% 상승한 2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1,725억 원으로 전망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44% 높은 수준을 기록할 거라는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포스코가 2.51% 올려 세운 현재가 34만 7천 원, 현대제철 2.09% 상승한 5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제한까지 2.87% 상승하면서 2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교육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니능률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에 대권 도전 선언을 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를 엮이는 애니능률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6.96% 상승한 2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웅진싱크빅 현재 2.68% 상승한 4,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웅진싱크빅도 윤석열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이죠. 대교가 3.54% 올려 세운 5,260원, 비상교육이 1.3%의 강세, IB기명이 4.68% 상승하면서 2,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항공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 600명대로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여행주, 항공제 주가도 맥을 못 추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0.47% 하락한 3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진칼이 1.77% 약세, 제주항공이 1.96% 빠지면서 현재가 25,0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에어가 2.34% 하락한 2850원, AK홀딩스까지 3.20% 하락하면서 현재가 3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 살펴보시죠. 네, 최근 정치권 이슈로 많이 올랐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현재 5.01% 하락한 1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4.66% 하락한 53,200원, 위직 스튜디오가 5.97% 하락한 12,6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선희 시스템이 5%의 약세, 한빛소프트까지 현재 2%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솔고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솔고바이오가 거래되기 이틀 만에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9.97% 상승한 993원의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솔고바이오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 상장 적경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서 지난해 2월에 거래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가 됨에 따라서 솔고바이오에 대해서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어제부터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기록하고요.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솔고바이오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표 IT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또 철강주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항공주들은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일단 객장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 기관만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좀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기아, LG전자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LNF, 아프리카TV, 보성파워텍 등에 대한 매수세가 초반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오후 들어서까지도 계속 매수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기아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시젠, 올릭스, 성우하이텍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으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진단키트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좀 변동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변이 바이러스 우려감과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오늘장 한마디로 정해보자라고 했을 때도 이 경기 회복 기대감과 이 변이 바이러스 우려감이 이제 서로 상충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지표 호조세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반면에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감이 좀 상충되면서 좀 시장 흐름, 보합권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미국의 6월 제조 PMI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경제 회복에 대한 이 기대감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 최근 연준 위원들이 지금 매파적 발언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시장에서 면역이 형성되는 측면에서 이 나스닥 지수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반면에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각국에서 퍼지는 측면, 그리고 거기에 이 파우치 CDC 소장이 백신 접종이 낮은 지역에선 좀 우려감이 있다는 발언을 하는 점 등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 이 여행 관련주들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아무래도 장 초반부터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좀 순매도가 확대되면서 이 지수보다는 종목별 하락폭이 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지난 거래일 매수세가 좀 집중되었던 제약업종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들은 다시 매도를 좀 확대해 나가는 측면 등은 지수 상승 흐름을 좀 제약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 우려감은 하나의 이제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한다기보다는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일종의 노이즈 성격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장 내에서는 자동차 업종과 이 진단키트 관련주의 상승이 단연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물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후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긴 하지만 최근 가장 견조한 업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자동차 업종, 이 경기 회복에 따른 자동차 수요 증가라든가 최근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좀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동반 유입되면서 특히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 5월 미국 시장 점유율이 11%를 기록한 점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의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 기아, 현대위아, 현대차 등의 종목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도 오전 대비 오후 들어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변이 바이러스 우려감 어느 정도는 피크를 찍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오늘 강세에 계속적으로 주목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타이밍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휴마시스, 소마젠, PCL, 시젠 등의 주요 강세 여부를 좀 판단하시면서 보유자들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욕구가 들 시기다라는 점으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주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동차 업종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전장에 강했었는데 지금 좀 윗골이 달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업종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혼조되어 있는 오늘 시장의 모습 잘 짚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늘 이 시간에 중국과 미국에 관련된 소식들 많이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중국은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친중국 그리고 반중국으로 G7 회의 이후에 좀 나눠지는 모습을 국제 질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창당 100주년 행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은 현재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당장 베이징 주변에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요. 건설 공사까지도 중단이 되면서 6월 초부터 베이징 블루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가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성대한 기념 행사와 관련된 행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천안문 광장 주변은 현재 폐쇄된 상태고요. 베이징의 주요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입구에는 무장 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선전이라든지 좌담회를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6월 17일 날에는 유인 우주선 그 선조 12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주 정거장 건설과 관련된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는 만큼 우주 강국이라든지 중국의 꿈과 관련된 다양한 그 이벤트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창당 100주년 행사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 같은데 100주년이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100년을 위한 국가 목표나 아니면 키워드 같은 어떤 것들이 좀 제시될까요? 이번에 기념식 그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통치하에서 발전하는 그 모습을 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샤광사회, 그러니까 풍요로운 사회의 완성을 알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2049년까지 중국 건국 100주년까지가 되겠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G1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2035년 1단계까지는 GDP 면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위한 질 높은 성장을 추진하게 되고요. 이 성장 계획에 따라서 혁신형 국가를 만드는 목표, 또 문화적 소프트웨어를 갖는 국가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한다고 하고요. 또 생태 환경과 관련해서 개선시키는 대책들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기술 중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연평균 7% 정도씩 계속 늘려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중국의 기술적 자립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1위하는 이런 품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2049년까지 G1 국가로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2018년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 중국의 대미 수출이 49.8%나 또 상승을 했고요. 외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 투자도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미국의 제재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는데요. 이는 그 미국 제조업에 공장이 없는 팬리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제조 공장은 아예 그 중국에다 아웃소싱을 주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또한 미국 기업 스스로는 부가가치 높은 개발이나 디자인, 마케팅만 주력하는 이런 경영 방식이 미국 산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전자나 일반 기기 쪽으로도 확산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팬리스 기업이 애플입니다. 애플이 공개한 공급업체는 모두 200개 회사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 중국이 가장 많은 51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개에 불과합니다. 팬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그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그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 여전히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인프라 시설이 워낙 중국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팹리스 기업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기술력 수준은 미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미국 국립과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라든지 항공우주, 제약, 과학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미국을 쫓아올 정도로 세계 2위고요. 특히 자동차, 의료기기, 기계설비, 철도, 그리고 전기기기, IT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을 제치고 1위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고요. 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8년 기준으로 거의 73%에 달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여러 가지 제한 조치, 규제를 계속 내리고는 있지만 중국의 태양광 기술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현저한 비용 우위뿐만 아니라 수출 다변화, 또 중국 시장의 판매 확대에 따라서 성장력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책 지원 속에서 급속도로 산업 부분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본다면 헛스윙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중국의 세계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0%가 넘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태양광 패널 원료 기업까지 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또 제재를 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관료들과 관련해서는 위구르 인권과 탄압과 관련된 사람들은 현재 비자 제한뿐만 아니라 자산 동결 조치를 받았고요. 이제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원료 수출을 금지했는데요. 미국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은 신장 위구르의 제대한 군인들을 집단 지주시켜서 준 군사 조직과 동시에 농업이나 생산에 종사하는 일을 시키는데요. 이를 병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신장 생산 건설 병단을 비롯해서 면화 생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폴리실리콘과 관련해서도 전 세계 절반이 신장 지역에서 나오는데 이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5개 기업이 상무부로부터 제재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볼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걱정된다는 점은 G7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와 관련된 강제 노동,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도록 명시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우리나라, 호주, 인도 같은 기업들도 중국과 관련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전인대에서 통과됐던 반외국 제재법에 의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제재에 동참한 세계적인 기업에 대해서도 맞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아무래도 세계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제재가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앞으로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가격 급등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내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되지만 또 포지션을 잘 취해야 될 것 같다.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중국이 이제 혁신 산업으로 성장시킬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제재에도 이 중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은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발전을 막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작년에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 대수는 40%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과 유럽 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억 4,50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현재 코로나라든지 탈탄소와 관련해서 각국이 상당히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2030년도에는 2억 3천만 대까지 급증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됐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절반 정도가 판매되는 시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4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5년까지도 중국의 전기 자동차는 한 25% 정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투자 시에는 전기 자동차를 꼭 편입시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중국의 전기 자동차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전기차 시장 앞으로도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듣고 싶은데요. 네,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급성장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4가지인데요. 첫째는 배터리 가격 하락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 생산 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급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가솔린 자동차와 거의 같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지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시에 중국은 지방 정부에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샀을 경우에 번호판을 따로 사야 됩니다. 보통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번호판 비용이 전기 자동차는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기 자동차의 차종이 무척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자의 그 수요에 맞춰서 SUV 차량뿐만 아니라 고급 세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택시, 버스와 같은 다양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신차가 출시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은 강력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의 70%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부품 제조는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CATL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테슬라에도 납품할 정도로 질도 높게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이유들 때문인지 최근 들어서 부쩍 중국 시장에 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가 연초부터 춘절까지 급격히 상승을 했다가 지금 4개월째 주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경기는 V자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중국 시장 조정을 받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증권 당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품 발생을 우려하는데요. 특히 금융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과열 억제를 풀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시장에 기업의 자금들이 부정 유입됐는지를 현재 조사가 아직 덜 끝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의 자율 방임적인 자세를 그동안에 취해왔는데 이제는 규제 강화로 전환됐던 것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계속 악영향을 작용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또 홍콩 정부가 주식 거래와 관련된 거래세를 인상한 것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창업판 같은 경우에도 완만하게 지금 정고점 부분까지 주가가 상승한 상태고요.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막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그렇게 불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A 주식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국경절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투자주도의 성장, 특히 주식시장과 관련된 저축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규제를 풀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빠르게 중국 증시와 해외 증시 간의 주가 괴리도도 해소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괴리가 해소되면서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중국 증시 많이 상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를 낙관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주가가 펀더멘탈에 비해서 상당히 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실적 전망도 좋고요. 해외 투자가나 개인, 연기금 쪽에서도 자금 유입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증권회사의 신규 증권 계좌 개설 숫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신용거래 잔액도 무척 빨리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조 위엔으로다가 2015년 7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높아졌고요.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기업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증시 개혁도 추진합니다. A 시장에 IPO 등록제가 실시가 되고요. 저축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MSCI 글로벌 지수에 중국 증시의 투자 비중이 계속 꾸준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은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좀 장기 투자 시각에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1.5%로 이제 500%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덱스터부터 SM라이프 디자인까지 확인해 보시면요. 포트 제외되면서 덱스터가 15.9% 수익 내줬었고 네이버 17%, SNK가 15.2%,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수익 내줬었죠. TS 인베스트먼트는 24.2%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우성사료 16%, IHQ 12.5%에서 포트 제외됐었고요. 보성파워텍 12%, 엔게임 10% 수익 내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네, 보령지역이 12.9%, 대성파인텍 12%, SM라이프 디자인이 목표가 달성하면서 다시 한번 23.5% 수익 내줬었고요. 제로투세븐 11.1%, HMM이 포트 제외되면서 20.2%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0.5%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시켰고 신성 델타테크가 15.4%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한전산업 이때 4.1%로 포트 제외됐었는데 그 이후에 급등 나오면서 수익 더 챙기신 분들 많으시죠? 대성창투 손절가 터치했고요. 금호석유 한일네트워크스는 손절가 터치, 그리고 남해화학이 8.9%, 서암기계공업이 16.4% 수익 내주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총 3종목 담겨 있고요. 메디포스트, 대상, 보령제약 이렇게 3종목 중에 지금 대상과 보령제약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8거래일 만에 신고가 달성을 했는데 볼만한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LG전자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또 대선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 좀 하나씩 시장에 대해서 얘기 좀 도와주세요. 네, 시장은 뭐 굉장히 괜찮게 잘 가고 있네요. 마음 한켠에는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조금 찜찜함이 계속 남아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제가 그런 찜찜함이 있다고 해서 시장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이슈들은 결국 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좀 이제 잠재울 수 있는 뭐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정고점 종가 기준 위로 주가 시장이 이제 출발해서 아침에 살짝 눌리고 또 시세에 잘 나와줬는데 지금 약간 또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오늘 뭐 종가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내일 신고가 또 돌파한 부분에 대한 눌림이 한 차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안 만들어지고 그냥 쭉 가면 뭐 좋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요. 올라갈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 확대, 내려올 때는 주식 비중 확대 이렇게 가신다면 별 무리 없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은 추세적인 부분만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면 괜찮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시장이 급하게 올라봐야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는 별 좋은 좋은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삼성전자도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고 하니까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해 두시고요. 그렇지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플러스라고 또 하나 더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지금 확진자 하루 만에 또 16,000명이 나왔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접종자들이 또 감염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우리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이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나 유동성 공급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뭐 부분들 그런 것들은 유동성을 이제 멈출 수 있다라는 이슈는 지금까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악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시장이 빠질 때는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델타 변이라는 부분이 지금 사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불확실성으로 인지를 하고 밀리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일 정도 주가 흐름을 봐서는 딱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또 이미 대응을 하는 시점을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조금씩 이렇게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시고요. 어제 뭐 지금 거의 뭐 한 3주 정도 제가 주유소에서 여러분들께 키워드로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이 대선주, 대선 잠룡 관련주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뭐 최재형 관련주,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주 이렇게 이제 또 압축해서 이야기도 드렸고 어저께는 이제 또 유승민 관련주들 안 올라가 있는 잠룡주들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급등을 했었고요. 대신정보통신이라든지 3일기업공사 뭐 이런 급등을 했고 여전히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선주들도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뭐 대원전선, 윤석열 관련주인데 뭐 애니능률이라든지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뭐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웅진이라든지 그래서 뭐 재료 자체는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뭐 이게 합리적이다 아니다 이걸 논할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물론 사람들이 듣겠지만 대중가요가 더 판매량이 높고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지가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면 시장에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이렇게 이제 대선주들 관련해서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관련해서는 지금 29일 날 지금 대권 출마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오늘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고요. 사실 일요일쯤에 발표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뭐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달라붙게 되면 꼭지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일날 만약에 시세가 분출을 한다면 이제부터 가는구나가 아니라 뭐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이제는 많이 올라온 종목들 바닥권에서 뭐 한 10배가량 올라온 것들은 극도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여전히 후발주들은 바닥권에서 얼마 안 올라온 종목들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뭐 김동연, 최재형 관련주들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뭐 그런 또 그 잠룡들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지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지만 급등할 때 올라갈 때 위로 추격 매수를 하셨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거다. 결국 그렇게 해서 손실이 나시고 나중에 이주연 전문가가 대선주 얘기해갖고 내가 손실이 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따라붙어서 손실이 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자기 잘못이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조정 나올 때, 눌릴 때 제가 항상 매수를 해두면 크게 손실 안 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대선 테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억을 꼭 해두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7월 1일 날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지금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일 날 이제 LG전자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업체죠. 마그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이 두 곳에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데요. 이 파워 트레인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제 전장산업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7월 1일 날 이제 출범식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성장성 부재라는 부분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못했다가, 작년에 이제 급등했던 부분이 이제 그 애플카 관련된 이슈 좀 붙어주면서 이렇게 좀 급등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LG전자 그동안에 이제 적자를 계속 지속하던 모바일 사업부 정리를 했죠. 결국은 이제 썩은 팔 하나를 잘라내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장산업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그저께 한 3일 전에 뉴스가 나왔나요? 이제 LG전자의 베스트샵이라는 자체 유통 브랜드가 있는데, 이곳에서, 그 애플워치, 그 다음에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애플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하기로 이제 협업에 대한 진행이 이제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LG전자에서 애플 관련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좀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S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접근성이 더 쉬워지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렇다면 뭐 애플 판매량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겠죠. 애플과의 이런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애플카라는 부분이 현실성이 완전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LG전자가 전장산업 쪽으로의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 그냥 일반 자동차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큰 전자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LG전자가 이제 애플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번에 판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모더나 창업주가 지난번에 우리는 애플카 언제든지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에 이제 합작법인이 설립이 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 이 애플카에 대한 또 기대감이 다시 한번 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기자동차에서의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선두주자였고 경쟁자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플랫폼적인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테슬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애플카가 나온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애플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튠즈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동차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후발주자로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능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반도체 역시 자본 집약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M1이라는 그런 반도체를 애플에서는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순식간에 그런 기술력을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동차 시장에서의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애플이라는 이런 브랜드적인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LG전자와 마그나의 합작법인이 설립되는 시점까지 7월 1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감에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LG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부터 해서 그동안 애플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유심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7월까지, 그죠?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아마 실적 관련된,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좀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반도체 섹터에도 뭐 좀 있겠지만은, 철강 섹터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좀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철강 그 제품 상품가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좀 좋게 반영이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부각이 되긴 했지만 2분기까지는 또 실적이 대단하게 잘 나올 수 있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또 대단한 실적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세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급등할 때보다는 눌림 자리에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이슈로만 접근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드니까요. 이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 코로나 관련 주들도 여전히 좀 관심권에 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까지 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대선 관련주 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들도 좀 꼼꼼히 봐주셨고 무엇보다 지금 고점에서 따라가서 나중에 물리시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LG전자 소식과 실적 종목들 잘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제 도너 리포트 있는 종목들도 AS 받아봐야겠죠. 위원님 한 종목씩 도와주시죠. 네, 지금 사실 뭐 시장 좋은 거에 비해서 도너 리포트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한데, 메디포스트도 오늘 이제 어제까지는 또 코로나 관련주들하고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들이 좀 괜찮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또 약간 눌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20선 위로, 어제 이제 방송할 때만 해도 좀 올라서는가 했는데, 종가에 또 안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출발하고 눌리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조금 바닥을 오래 다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추세선 뭐 이렇게 저점들끼리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흐름대로 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추세는 좀 지지해주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고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 대상입니다. 대상도 뭐 여전히 반등 흐름 강하게 잡지 못하고 5일선 위로 지금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안착을 못했죠. 짧게 보게 되면 뭐 분봉상 60분봉이라든지 뭐 한 120분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중 바닥을 좀 형성해 준다고 하면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받던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잡히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반등 흐름이 잡혀줘야지 실질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적인 측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 대비 저평가된 게 아니라 실적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품 가격을 상승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식품 가격대 상승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낼 수 있고 3만 원 돌파해 준다면 무난하게 좋은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식품주를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넣어 두신다면요, 대상을 넣어두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점 부분에서의 공략으로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 이어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보령제약입니다. 이 백신 관련해서 위탁 생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눌리고 있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이제 좀 급등이 나왔고 아까 메디포스트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은 또 대성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지금 이 진단키트 코로나19 관련 주들에서 이제 대선주들로 지금 조금 옮겨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관련돼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좀 반응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주들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이 수급이 좀 뺏기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요 추세 흐름대로 지금 잔잔하게 20선 눌림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음봉으로 눌릴 시에는 매수 관점이라는 거 그리고 결국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한다면 손실폭이 굉장히 짧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눌릴 때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셨다가 나중에 시세 나올 때는 수익을 또 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보령제약까지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너리포트에 있는 종목들까지 AS 도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이주연 위원님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을 승부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